저희 신우는 저와 6살 차이예요. 결혼 전부터 신우가 어떤 성격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좋게 말하면 세상 걱정 하나 없는 해맑고 밝은 성격이고, 나쁘게 말하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긴 한 건지 싶을 만큼 대책 없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남편도 자기 동생을 되게 싫어해요. 매사에 진지한 성격인 남편은 아버님을 많이 닮았고, 생각 없이 사는 신우는 어머님을 많이 닮았어요. 저도 해맑은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생각이 없는 거라고 비난하지는 않아요. 겪어보고 알았죠. 저 해맑음이 머릿속에 든 게 없어서 나오는 해맑음이구나 하고요. 신우가 철이 없던, 공부를 못하던, 자리를 못 잡던 나랑 엮일 일이 얼마나 될까 싶었어요. 시부모님이 딸하나 보살필 여력은 충분히 되시고 남편은 독립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신우와 제 결혼식 때부터 부딪혔어요. 덤으로 어머님까지요. 제게는 아주 잘 나가는 사촌 오빠가 있어요. 내가 친척이니까 말이라도 섞는 거지 싶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는 걸 좋아했고 그 흔한 사춘기도 무난하게 지나갔다고 해요. 본인이 스스로 흥미를 느끼고 한 공부여서 당연히 결과도 좋았죠. 현재는 사자 달고 돈도 잘 벌어요. 그리고 큰 키에 훤칠한 외모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격도 좋아요. 지금은 사촌 오빠도 결혼을 하고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사촌 오빠도 아직 미혼이었거든요. 그때도 친척들끼리 다 모이면 사촌 오빠 얘기가 꼭 나왔어요. 큰아빠 말로는 선자리가 매주 들어오는 수준이었대요. 사촌 오빠가 그때는 별로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해서 다 거절을 하다가 지금의 새언니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저희 사촌 오빠도 참 대단하지만 새언니도 만만치 않아요. 직업, 외모뿐만 아니라 새언니네 집이 되게 잘 살아요. 재벌급은 아니지만 건물도 한 채 있고 새언니네 부모님 직업도 좋고 은퇴를 하셔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래요. 근데 성격까지 좋아요. 명절날 큰아빠네 가면 종종 보는데 어른들한테 엄청 살갑게 잘해요. 새언니한테는 여기가 시댁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 집 친딸이라고 착각할 수준입니다. 어른들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 사촌 오빠가 새언니한테 잘하고 새언니도 그만큼 남편하고 시댁에 잘하고 며느리가 잘하니 시부모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예쁘게만 보이겠죠? 시부모가 며느리를 예뻐해주니 사촌 오빠도 처갓집에 잘하고 또 남편이 처갓집에 잘하니까 새언니도 시댁 챙기고 이런 선순환이 반복되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 가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부끄럽지만 저희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제 결혼식장에 사촌 오빠와 신우가 참석을 하면서 꼬이기 시작했죠. 결혼식장에서 신우가 저희 사촌 오빠를 보고 제게 소개를 시켜달라고 졸랐거든요. 제 결혼 사진을 보고 콕 집어서요. 언니, 이분이 언니 사촌 오빠라고 하셨죠? 이분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요? 저 이분 소개시켜 주시면 안 돼요?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제 핏줄 편만 드는 건 아닌데 그 당시 신우와 사촌 오빠의 상황이 많이 달랐어요. 신우는 지금도 철이 없지만 그때는 더 없었거든요. 직장 생활 하다가 누가 잔소리하면 그만두고 일 실수해서 혼나면 그만두고 경력이라고는 죄다 3개월에서 6개월짜리 단기간 경력밖에 없었어요. 외모는 괜찮아요. 근데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사치 부리는 거 좋아하고 제가 그걸 몰랐으면 모를까 남편이 허구한 날 동생 욕을 해대서 모를 수가 없었거든요. 신우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 저렇게 사는 거겠죠? 신우가 저렇게 살던 말던 저와 상관은 없지만 제가 사촌 오빠를 신우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었을까요? 한두 번 얘기하다 말겠지 했는데 거의 2달을 매일같이 언제 소개시켜줄 거냐고 물었어요. 나중 돼서는 어머님까지 합세해서 저더러 자리를 만들라고 닥달을 하셨어요. 너 우리 땡땡이 너네 사촌 오빠 소개시켜준다고 하더니 왜 소식이 없니? 얘, 얼른 자리 좀 만들어봐라. 시간 끌어서 좋을 거 뭐 있니? 어머님, 그게 제 맘대로 되나요? 너 소개시켜주기 싫어서 시간 끄는 거니? 어머님, 큰 집에서 답장이 와야 자리를 만들던 하죠. 됐고, 네가 소개시켜준다고 했으니까 책임지고 자리 만들어야지. 연락 기다리마. 제 입장이 난감한 게 남편은 절대로 소개시켜주지 말라고 난리를 쳤어요.
제가 신우와 어머님께 시달려서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거든요. 어머님이랑 신우가 남편을 좀 무서워해요. 남편이 단호박이기도 하고 엄마 때문에 애가 저 지경이 된 거라고 잔소리도 엄청 하거든요. 어머님이랑 신우의 폭풍 같은 연락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남편한테 말을 했죠. 남편이 알고 저 대신 어머님이랑 신우한테 아주 난리를 쳤어요. 무슨 헛소리를 자꾸 하세요? 어느 정도 급이 맞아야 주선도 해주지. 아니, 잘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엄마, 걔 그 집에 시집 보내려면 열쇠 세개는 기본이야. 집 앞벌이도 못하는 애를 어디다가 소개를 시켜줘? 욕먹을 일 있어.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땡땡이가 남이냐? 네 동생이다. 동생이고 나 말이고. 이 일로 계속 와이프 힘들게 하면 아들 얼굴 다시는 못 볼 줄 아세요. 남편이 난리를 치고 사촌 오빠가 결혼을 하면서 이 얘기는 끝났죠. 사실 사촌 오빠한테 얘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결혼식 날 봤던 신우 기억하냐고, 혹시 주변에 소개시켜 줄 만한 사람 없냐고 슬쩍 떠봤어요. 사촌 오빠는 주변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연락하겠다 하고 끝이었어요. 연락은 당연히 안 왔죠. 신우를 괜찮게 봤으면 반응이 있었을 텐데 그냥 그게 끝이었어요. 괜찮은 사람 있으면 연락하겠다는 말은 그냥 예의상했던 대답인 거죠.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신우에 관한 그 어떤 얘기도 꺼내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님과 신우에게 괜찮은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저 때문에 놓친 거라는 원망과 남편에게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쳤다고 욕 무지하게 먹었어요. 사촌 오빠한테 얘기를 꺼냈었다가 퇴짜 맞았다고 확 얘기해버릴까 하다가 남편이 저보다 더 난리를 쳐주는 바람에 그냥 말 안 했거든요. 죄송한 게 없으니 당연히 사과도 안 했고요. 제가 시댁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참 다행인 게 신우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금세 잊었더라고요. 이럴 땐 신우 같은 성격이 인생 사는 데는 더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처음엔 소개팅 안 해줬다고 틱틱거렸거든요. 그때는 신우나 어머님이나 다 얼마나 꼴보기 싫던지. 근데 신우는 다시 저랑 잘 지내고 있어요. 저도 굳이 저한테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나쁘게 대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여전히 저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저도 싫어해요. 어머님도 아실 거예요. 제가 어머님 싫어하는 거요. 그냥 최소한의 도리만 하고 지냈어요. 어머님이 옛날을 꺼내면서 저 욕하려고 할 때마다 남편이 더 난리를 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신우가 아주 대형 사고를 쳤어요. 신우가 요새 만나던 남자가 있었어요. 저희에게 소개를 시켜준 건 아니지만 남자친구가 생긴 티를 팍팍 냈거든요. 데이트하러 간다며 예쁘게 꾸미고 나가는 걸 몇 번 봤어요. 한 반년 정도 만난 것 같아요. 요란스럽지 않게 잘 만나길래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했죠. 저는 지난달을 마지막으로 시댁을 더 이상 안 가고 있거든요. 그날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글까지 쓰게 되었네요. 그날도 남편하고 애들하고 평소처럼 시댁을 갔어요. 근데 시댁 분위기가 평소와 너무 달랐어요. 아버님이 흡연자신데 집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지 않으시거든요. 저희가 방문하는 날은 웬만하면 담배 피는 것도 참으세요. 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 간다고요. 근데 그날은 집에서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은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TV만 보시고 어머님이랑 신우는 각자 방에 들어가 있었고요. 무슨 일 있나 싶어서 남편은 어머님한테, 저는 신우한테 갔어요. 사실 제가 어머님한테 가기 싫어서 신우한테 간 거예요. 신우는 얼마나 울었는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더라고요.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 어디 아프냐? 물어봤죠. 신우는 또 울음이 터져서 울먹거리며 얘기를 했어요. 아가씨, 왜 울고 있어요? 남자친구 때문에요. 남자친구랑 싸웠어요? 그런 건 아닌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무슨 사고 난 거 아닐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언니, 사실 저 임신했거든요. 임신이요? 남자친구 아기예요? 네. 그래서 결혼식이 오가고 있었어요. 근데 연락이 안 된다고요? 아무래도 저랑 결혼하기 싫어서 잠수 탄 것 같아요. 설마요. 무슨 일이 있는 거겠죠.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라고 하고 집도 찾아가 봤는데 이미 방 뺐더라고요. 그럼 아가씨는 어떡해요? 저도 저 싫다는 남자 싫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울고 있어요? 저 임신 중이라 힘들 거라면서
자기가 결혼 준비 다 하겠다고 제 돈 다 받아갔어요. 아가씨 돈 전부 다요? 저는 믿고 다 줬는데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아무래도 작정하고 도망간 것 같아요. 신우도 단순히 돈만 잃었다면 혼자 삭히고 끝낼 수도 있었겠지만 임신을 한 게 문제였죠. 애를 지우던 낳던 모든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부모님께 뒤늦게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도 딸이라고는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사기를 당한 것도 모자라서 임신까지 했다니 얼마나 충격이셨겠어요. 전 신우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신우는 피해자잖아요. 한때는 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도 지난 일이고 저랑 사이가 좋지 않아도 신우가 나쁜 놈한테 걸려서 고생하는 건 맞으니까요. 아가씨, 너무 걱정하지 마요. 부모님도 계시고 오빠랑 나도 옆에 있잖아요. 병원 가기 무서우면 나랑 같이 가요. 언니 고마워요. 신우도 그 남자 없이는 못 산다. 애 무조건 낳겠다 하는 건 아니었어요. 당장 본인이 처한 현실이 서럽고 속상했던 거죠. 그렇게 신우 위로해주고 뭐라도 챙겨 먹이려고 거실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 당시 분위기가 밥을 하고 차리고 할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제가 눈치껏 배달을 시켰어요. 따뜻한 거라도 먹으면 좀 나을까 해서 주변 식당에서 곰탕 주문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 남편이 어머님 부축해서 나왔거든요. 진짜일 때 잠깐 30초 정도는 어머님도 안쓰럽다 생각했어요. 가해자는 도망가고 피해자만 남았으니 사람 대 사람으로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채 1분도 안 가더라고요. 아들한테 기대서 잔뜩 속상한 표정으로 나오시던 어머님이 저를 보시고는 표정이 180도 달라지셨거든요.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네가 내 딸 신세 다 망쳐놓은 거야. 진작 네 사촌 오빠 소개시켜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 아니냐?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게 어떻게 제 탓이에요? 네가 제대로 된 남자 소개를 안 시켜줘서 이 꼴이 난 게 아니냐?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소개를 시켜주기로 약속했으면 지켰어야지. 안 되면 다른 사람이라도 소개시켜줬어야지. 이제 어쩔 거야? 아니 그럼 그쪽에서 아가씨가 싫다는데 저더러 뭘 어떡하라고요? 아가씨가 밖에서 자기 맘대로 남자 만나고 이렇게 된 게 제 탓이에요? 그렇게 며느리 탓하시면 속이 편하세요? 딸 미혼모 만들고 아들은 이혼남 만들고 싶으세요? 어머님이 이 모양인데 자식들이 어떻게 잘 살아요?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 탓하는 사람은 어머님밖에 없을 거예요. 창피한 줄 아세요. 어머님하고 저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와중에 배달이 도착을 했어요. 배달 기사님도 엄청 놀라셨겠죠? 곰탕이고 뭐고 싹 뒤엎어버릴까 3초 고민했네요. 저는 배달 온 거 식탁에 죄다 옮겨놓고 마지막으로 어머님께 한마디 하고 시댁 나왔어요. 이게 제가 어머님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싸드리는 밥이니까 드시던지 버리시던지 마음대로 하시고 저 이제 어머님 얼굴 안 봐요. 신우도 아버님도 남편도 안 보였어요. 그냥 애들만 데리고 나왔고 남편도 곧 따라 나왔고요. 진짜 속에서 얼마나 열불이 터지던지요.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들고 내가 어머님과 다시 만나느니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남편이 어머님 편을 조금이라도 들면 당장 이혼한다 생각하고 씩씩거리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일단 현재까지 저와 남편 사이에 문제없이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어머님 편을 들지도 제가 어머님께 했던 말들이 과했다고 질책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님 대신 본인이 미안하다 사과했네요. 그때 상황을 말로 다 표현 못하겠어요. 제가 똑같이 난리치지 않았다면 아마 어머님께 손찌검까지 당했을 거예요. 그만큼 저를 정말 죽일 듯이 원망하시고 질타하셨거든요. 그래는 담지도 못할 욕도 엄청나게 들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시댁과 상종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모든 원흉이라 하시니 저 없으면 잘 먹고 잘 사시겠죠. 아니, 이게 정말 제 탓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며느리가 무슨 중매쟁이에요? 다 큰 성인 짝도 이어줘야 해요? 저희는 누가 이어줘서 만났어요? 자기 짝은 자기가 알아서 찾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어머님 올케가 아버님 소개시켜 준 거냐 물어보고 싶어요. 며느리가 뭔 만능 해결사랍니까? 그냥 만만한 게 며느리죠? 자기가 자식 교육 잘못 시킨 건 인정하기 싫어서.
그래서 다 덮어씌우고 나면 속이 편하냐고요.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저 진심으로 어머님 죽을 때까지 안 보려고요. 남편이나 아버님이나 신우가 난리치면 저 그냥 이혼하고 말래요. 저희 어머님은요, 길 가다가 넘어져도 며느리 탓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엮인다? 차라리 이혼 엿딱지 붙이고 말죠. 정말 궁금해요. 저희 어머님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정말 제 잘못이 1%라도 있을까요?